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는 목적을 일단 질문 던지면 다양한 답변을 하겠죠. 첫 번째는 자기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 자기 커리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개개인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밑바탕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가족들 먹이 살리고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돈을 받는다는 게 보통 임금이지 않습니까?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한 가치가 요즘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직장인과 지금의 직장의 차이가 좀 비교하면 뭐 요즘 직장인 대표할 수 있는 MZ세대하고 기존 앞에 있는 세대 차이는, 기존 앞에 있는 세대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도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속에 가지고 있지. 왜? 근데 그게 당연시 되는 문화였고.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상도 마찬가지야. 신입사원이 사원이하고 직급이 낮다고 급여가 낮고, 그다음에 부장이 높다 해서 직급이 높은 게 이게 당연한 원칙이지만 요즘은 다른 거예요. 아니, 대리가 부장 월급 받을 수 있는 거고 부장이 과장 월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 부장들은 상대들 박탈감 있겠지만 그만큼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당연한 가치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세대하고 MZ세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하면 뭐 예전에 암묵적으로 진급자가 발생되면 이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좋게 줍니다. A 주고 일반적인 직원들은 그냥 B 줍니다. 그래서 B 죽는 팀원들은 열받죠. 나는 일 열심히 했는데 나는 분명히 A인데 왜 B 주냐? 그러면 이제 팀장한테 물어봅니다. 팀장이 제가 왜 B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요번에 우리 부서에 가장 진급자가 2명 있는데 2명은 이제 A 주려면 대리급 너는 좀 B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존 세대는 그런 용납했어요. 좀 불합리한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도 나중에 가장되고 부장될 때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으면 바로 터뜨립니다. 어디다가? 블라인드에다가. 그만큼 이제 개인주의가 아주 평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나쁜 거예요. 저도 과거에 집단주의가 더 우선시 되는 게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성과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성과 못 내면 저게 맞는 건데, 그건 이제 과거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지,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가치도 판단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가 낮으면 당연히 급여가 낮게 나오겠죠. 그 급여가 낮으면 이제 자기 급여에 대한 만족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봤을 경우 요즘의 MZ세대는 이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보상. 그래서 직급과 그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성과가 있으면 무조건 가장이 부장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화가 평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차 입장에서는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보상 체계만 바꿔야 되냐? 아니, 보상 체계가 보통 하면 임금 체계인데, 임금 체계만 바꾸면 이런 문제 다 풀어주는 아니죠. 이 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있어야죠. 평가가 뭡니까? 2가지죠. 개인 평가이고 조직 평가가 있어요. 이 2가지가 객관화되고 실제 평가를 했을 경우 그 평가에 어긋나할 수 있는 피평가자가 그걸 수용할 수 되는데, 보통 팀장이 팀원들 성과평가나 그다음에 개인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너는 A, 너는 B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B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제도가, 그런 것들이 이 인사체계에 다 반영되면서 요즘은 새로운 인사체계에 접근합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 대기업들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칭해서 신인사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신인사체계를 어떻게 수립하는지 수행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HR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공정하면서 합리적 보상을 이제 두 가지의 그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적 보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과 중심의 인사 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종점은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합리적으로 받고 있느냐, 성과에 맞춰 합리적으로 받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상인데, 이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상 체계를 조금 리디자인합니다. 이 리디자인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HR 쪽에 인사제도죠. 인사체계에 대한 현안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어떤 사업의 조직 인력 구성을 좀 파악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체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상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보상체계 도입 시 리스크를 어떻게 하냐. 당연히 반대합니다. 반대한 거는 젊은 세대들은 어느 정도 수용합니다. 그냥 기존에 직급이 높은 분들 아니면 연차가 높은 분들은 이 새로운 보상 체계에 리스크 가지고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들.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들은 노동조합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왜? 이분들은 당연하게 이 보상 체계는 결국 돈이다 보니까, 급여다 보니까 이분들의 반발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평가에 대한 명확한 객관성 확보할 수 있냐, 그런 리스크를 컨설턴트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노동조합하고 수없는 미팅을 통해서 요번에 도입하고 싶은 게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상은 어떻게 할 거고, 리스크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이 변화 관리해서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변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이제 실제 인사 체계에 대한 현안 진단에 어떤 문제가 있고 원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냐.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제도가 있느냐, 있다면 운영상 문제인지 아니면 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지 보는 거. 그 대표적이게 보면 평가에 보면 팀장의 평가의 부적격성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라인을 중요시한 부팀장은 성과가 낮더라도 그 친구들 좋게 평가할 거고, 반대로 자기 팀장 관계 안 좋은 친구는 성과가 높더라도 자기 평가 낮게 나오겠죠. 이런 문제는 그냥 사람 문제예요. 이거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도 중견기업 관계업 다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런 원인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자 제도에 대한 개선 과제는 뽑고 보상 체계, 그리고 저희 인사 전반 연계된 개선 방향성을 이제 1차적으로 찾습니다. 전체적으로 6단계로 적용되는데 보통 이 신인사 체계 하면 5개월 걸립니다. 짧게 5개월 정도 투입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듯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보상을 이제 객관적인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좋아하는 평가. 그 평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직의 평가하고 개인의 평가가 있어요. 조직의 평가 뭐냐면 결국은 기업이란 조직이 이익 창출이죠. 이익 창출은 개인 차원이 아니고 각각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야. 집단에 대한 성과 내기 위해서는 집단의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조직별로 목표를 명확히 해야 돼요. 정확한 KPI죠. 그래서 전사 KPI하고 본부 KPI하고 사업부 KPI하고 팀 KPI를 얼라이먼트 시키려 합니다. 그러려면 이 KPI 항목을 도출해야 돼요. 근데 정량적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조직은 쉬워요. 왜냐면 영업부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오피스 조직, 대표적으로 지원 조직들은 이 정량적인 수치가 없죠.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는 트러블 제로 같은 게 인사의 KPI겠죠. 그래서 정상적 지표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KPI 항목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조직평가입니다. 조직평가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또 가는 게 조직평가가 이제 KPI가 정립됐고 운영 방안이 정립되어 있으면 두 번째 개인평가. 개인평가 두 가지 있어요. 업적하고 역량평가입니다. 업적은 팀에 대한 팀 KPI를 개인의 KPI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업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당신이 연초에 MBO에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을 평가해요.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게 팀장하고 임원 있죠. 이게 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평가가 안 좋죠. 그래서 임원하고 1차 평가, 2차 평가 나누는 거예요, 또.
그래서 1차 평가에 대한 몇 비중을 두는 게 1차 평가에서는 뭐 50%, 이번 평가는 뭐 50%. 그럼 팀장에 대한 리더십 문제 있다면 1차 평가의 팀장은 30%, 임원이 7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평가 운영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 평가 운영 방안을 만들어서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이 모니터 안도 만듭니다. 요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거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때 보상이에요. 보상. 뭐 좋은 말하면 임금 체계로 보면 돼요. 보상은 기본급 있죠. 그리고 인센티브 있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있고. 실제 이 보상 체계는 그건 돈이다 보니까 코스트와 연결되어 있으면 코스트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야. 다양한 경우별 돌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인건비도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정 비율의 인건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코스트나. A 방식의 보상 체계 시뮬레이션 돌릴 경우 연간 얼마 투입되고 B 방식은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맞는 거예요. 이때 의사결정을 맞는 건데. 그리고 이 보상 체계와 연계되게 승진 체계도 있어요. 승진 체계도 연계시켜야 됩니다. 승진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를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컨설턴트가 이제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이 제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 정확하게 하면 보고서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 보통 기업 건물도 보면 설계 도면이 있고 실제 건물을 짓는 거죠. 설계 도면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종이된 지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상 책임까지는 페이퍼워킹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걸 보면 모든 지도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마지막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 납니다. 특히 경영진하고 직원들 설명을 컨설턴트가 투입해서 설명을 합니다. 현재 보상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질문 받죠. 질문 받으면 당연히 반대하죠. 특히 노동조합들은. 근데 그래서 애초부터 이때 노동조합하고 같이 연계하는 거예요. 뭐 연계한다는 말이 같이 타스크하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엄청 킵업 때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그분들이 거부감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거부감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 보상 측에 건드다 보니까. 그러면 현장직 같은 경우는 급여를 어떻게 기존 급여는 내가 100만 원 받다가 보상 받게 내가 120 바꾸면 더 좋겠지만 잘못하면 100만 원, 80만 원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들은 그냥 반대하겠죠. 그런 경우는 없죠. 왜냐면 급여를 높일 수도 있어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높일 때 누구는 20%냐 누구는 5%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득시키는. 근데 인간이라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왜냐면 매년 이렇게 급여만 계속 오르면 나중에 나이가 한 50이 되면 생산성하고 비례하지 않는 거야. 생산성은 낮은데 급여는 높다. 이건 좀 문제이지 않냐? 내가 사장이라도 당연히 그냥 걸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임금 피크를 줘야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하겠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상 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으면 그때 변호사하고 그리고 노무사하고 연계시켜 검토 같이 해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기본적으로 컨설턴트가 노동부에 제시한 그 법에 주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변호사나 아니면 노무사와 연계해서 우리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또 다시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설명을 작업하는 거야. 변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컨설팅 회사들은 이 프로젝트 끝나고 그냥 땡 복귀하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년간 이제 유지보수, 특히 AS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설계 도면서 설계도를 만든 걸 가지고, 제도를 만든 거 가지고 적용해보면 조금 변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1년간 용역 결과 끝난 시점에서 1년간 이제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설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직원 대상으로. 그래서 반발 최소화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최종 경영진이 이제 도장받고 이제 확정을 하는 작업을 해서 마무리됩니다. 전체 한 5개월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6단계로 갑니다. 6단계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성과 중심의 신인사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도 뭐
저기 HID 관점은 빼고 뭐 교육 체계 이런 것도 빼고 순수하게 보상 체계와 이제 평가 두 가지 관점에서의 그 신인사 체계 수립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저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